소개받은 윤창환입니다. 오늘 이지현 선생님 뒤에 해서 너무 초라한데요. 트랜스페럴 어프로치 제일 많이 이제 BTK 인터벤션 하면서 많이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석세스 레이트가 좋고 헤모스테시스 좋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도 좋고 어려운 경우에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만 하다 보면 시간 소비가 많은데 비교적 짧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쓰고 최근에 014를 처음에 많이 쓰다가 최근에 펑처 후에 와이어를 018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서포트 파워가 이게 훨씬 좋고 이후에 서포팅 카테터 집어넣기가 쉬워서 그렇고요. 데디케이티드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와이어 종류들, 그 다음에 서포트 카테터 보통 저는 CX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밀는 힘이 가장 좋고 잘 따라가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리버스 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벌룬 카테터를 이제 미리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14 컴패터블한 거나 018 컴패터블한 스몰 벌룬들이 꽤 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플로스코피 가이드로 보통 하고요. 울트라사운드 가이던스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리니어 프로브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저희 수준에서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 실험할 때 쓰는 그런 조그만 것들은 이제 굉장히 디니레이션이 잘 돼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칼시피케이션 심한 경우는 소너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는 그냥 플로로스코피로 보는 혈관이 보여서 바로 찔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방사선을 맞더라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펑처 사이트는 여러 군데 다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지현 교수님께서 넘어가고요. 어떨 때 쓰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심하고 그런 환자에 이제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잘 안 가고 계속 헛발질하고 이럴 때 그런 도잘리스 페디스의 스탬프가 남아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와이어를 넣고 랑데뷰 테크닉으로 해서 만나게 하면 그러면 이제 비교적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이게 지금 바이패스 그래프트가 실려 있고 CLI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에게 이제 바이패스 그래프트만 시술해주고 플로가 충분하지 않을 거가 예상되고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와이어를 통과시켜서 밑을 뚫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를 위에서부터 내려봤지만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펑처를 위해서 요 스탬프 있는 걸 확인하고 그쪽으로 펑처하고 올려갖고 이제 벌룬해주면 이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로니얼 아테리 펑처는 이렇게 두 개의 뼈 사이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멤브레인 인터오세아를 이게 뚫고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꽤 긴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저 뒤쪽에 있는 혈관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라테랄 플란타 또는 메디얼 플란타 이런 브랜치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위쪽 부분 TBR 프록시멀 파트 쪽에서 이제 펑처하는 경우는 이게 팝니탈도 가능하고 ATA 또는 TP 트렁크 모두 다 이제 펑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환자는 ATA 오스티움에 이렇게 오클루전이 있는데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로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와이어는 계속 미끄러지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비교적 가깝게 보이는 ATA 쪽을 펑처해서 와이어가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고, ATA 브랜치로 가던 거를 이제 방향 바꿔서 앞쪽으로 보내주면 저까지 이제 접근시킬 수가 있고요. 막힌 부 쪽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포팅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 앵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여기 딱 앵커링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앵커링 된 루프가 만들어진 걸 보아서 딱 밀어 올리면 기분 좋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리제이션 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익스터널 시킨 다음에 이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면 프로시저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는데 어디를 찔러야 될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칼슘 실루엣을 보면서 여기 이제 와이어를 접근시키면
저게 플로우가 안 가지만 안쪽에 굉장히 루스 티슈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없어도 이렇게 와이어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앙데뷰 시키고, 특히 이제 BTK 베슬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리제이션 시킬 때 이런 CXI 같은 이런 조그만 카테터 팁으로도 와이어를 비교적 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고 저쪽 벌로엔지오플라스티 시행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끔은 이제 ATA 펑처하고 집으러 왔는데 와이어가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카테터 넣고 이 부분의 로컬 엔지오그래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플로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 아나토미가 잘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여기에 굉장히 토처스한 디지즈가 있고 이걸 와이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루프 와이어를 이용해서 밀어갖고 와이어를 올렸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결국 펑처하면 지혈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커프를 잘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칼슘 보호 펑처했던 환자인데 나중에 이렇게 퍼프레이션 되는 걸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이렇게 벌룬으로 막고 그다음에 밖에다 커프 감아주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리면 또 길게는 1시간 정도 막았다가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하면 다 지혈을 성공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 페달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석세스 레이트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펑처를 하지 않고 발에 있는 수많은 콜라테랄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시술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3베슬 다 오클루전 돼 있는데 ATL 내려와서 운 좋게 이제 도자리스 페디스가 이제 조용이 되고, 이쪽 엔지오플라스티 시행한 후에 보시면 이제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피달 루프가 보이게 되고요. 피달 루프를 따라서 가이드 와이어 올리게 되면 PTA 또 이제 쉽게 개통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이쪽에 PTA 오클루전 와 있고 디스탈 AT도 오클루전 와 있고, 일단 어느 한쪽이든 어쨌든 성공을 하게 되면 피달 루프를 통해서 반대쪽 아트리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를 보시면 이쪽에 아나토미들이 브랜치가 많기 때문에 브랜칭 포인트가 많아서 여기로 정확히 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앞쪽을 놀려놓고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접근시켜서 통과시키면은 이제 비교적 쉽게 양쪽으로 와이어를 개통하게 할 수가 있고, 벌룬하고 나면요. 그래서 이렇게 피달 루프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 이제 피달 서큘레이션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힐을 비롯해서 토우 레벨까지 전부 다 플로가 좋아져서 운드 셀비지가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굵은 콜라테랄 베슬이 있는 경우는 저걸 그냥 저 가까운 데서 돌아와서 이걸 이동해서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란타 쪽 아트리 막혀 있는 경우에 저 경우에 이제 루프를 가려고 했는데 AT가 잘 안 뚫리고 PTA도 막혀 있고 그럴 때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퍼퍼레이팅 브랜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양쪽 루프가 다 살아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와이어를 이동시켜 갖고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니까 뒤로 좀 빼서 살짝 돌려주면 절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그 다음에 팁이 망가지지 않은 와이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내갖고 피달 룹을 돌리고 ATL을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TA까지 다 개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도자리 스페이스 통해서 이제 올라온 거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테그레이드 내려온 CXI 카테터를 통해서 와이어를 통과시키면, 자, 저게 아까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ATA 또 뚫고 이제 PTA 쪽 마저 개통해주면 이제 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 실패한 경우에 이제 오스티얼 오클루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루프를 통해서 올라오면 엑스레이 오퍼레이터가 익스포즈 안 되고 시술을 끝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BTK 인터벤션 할 때 다 환자 거꾸로 눕혀놓고 발을 원래 이제 심장 시술할 때 머리 위치에다 놓고 그렇게 시술을 해서 엑스레이 익스포저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양쪽 방향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